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이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응식 원장님을 모시고 코로나19 경험과 삶의 질에 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평생교육 혹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부터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으로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한 6개월이 된 거죠.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요. 이러한 6개월의 경험이 정말로 팬데믹 대재난의 그 상황 속에서 삶의 질과 여러 가지 또 일상적인 어떤 삶의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코로나19가 준 그 충격이라는 것은 정말로 누구나 우리가 경험했듯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 코로나19 이 사태 속에서의 어떤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방안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코로나19를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 출구, 과연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대응해야 될 과제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충격과 관련해서는 물론 뭐 지금까지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경우에 거의 한 1945년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이 빈곤한 그 시대를 압축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근대화도 이루어지고 산업화, 그 다음에는 또 민주화라는 이 2가지의 어떤 이 축을 상당히 굳건하게 현재까지 달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IMF의 어떤 국제 금융기구의 어떤 구제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1997년 12월을 우리가 또 생각할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불평등한 어떤 삶의 구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뭐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또 2008년에 여러 가지 어떤 세계 금융 위기를 통해서 이 불평등의 속도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불평등, 불안정, 불공평, 이런 데서 오는 이 불안 사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한 저출산, 뭐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아니고 이제는 초저출산, 왜냐하면 1.0 출생률 1.0 이하면 초저출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저출산 이 고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수축 사회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는 더더욱 이런 속도를 가속화하고 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불안 사회와 또한 이 수축 사회 뿐만이 아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가구 소득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오는 이 빈곤 현상이 또한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근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양 부부가 노동을 하더라도 가난한 그러한 어떤 근로 빈곤이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출의 영향,
수출 감소로 인한 영향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대면을 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저하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 근로빈곤의 그 수준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고 또한 누구나 지금 겪어왔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이 코로나19에 의한 그 스트레스라든가 또한 대인 관계를 활발하지 못한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사회, 수축사회, 불평등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통합이 저해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를 맞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이 돌봄 서비스가 더더욱 또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붕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등등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일반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사정이라든가 등등 해서 돌봄 서비스가 체계가 상당히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잘 알다시피 이 고용 구조의 악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인 그 실업이 상당히 실직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해서 또한 때로는 이런 충격이 우리에게 또 좋은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적인 또 교육적인 대외 경쟁력 같은 경우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뉴노멀을 빨리 경험을 하게 되고 빨리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된다면은 더 나은 걸로 일약 도약을 할 수가 있는 또 계기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도전과를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힘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코로나19의 어떤 출구 우리가 열쇠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직접 발표를 하셨던 한국판 뉴딜 거기서 놓았던 큰 세 개의 어떤 고리가 있는데요. 하나의 기반이 되는 것이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두 기반으로 해서 한쪽의 그 축이 이제 디지털 뉴딜, 한쪽이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혁신 성장의 기회를 우리가 하나에 살펴보자.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그런 것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이 고용, 사회 안전망과 관련한 것에서는 인간의 어떤 서민들의 돌봄 또 이 불평등을 좀 더 완화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이런 것을 하나의 그 휴먼 뉴딜로서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한국판 뉴딜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또 휴먼 뉴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우선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경제체제도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중에서도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로 경제의 어떤 구조와 여러 가지 생산 방식 그리고 생산 수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뭐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세 가지가 있었죠. 공정경제, 포용 성장, 혁신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또 평생교육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역시 사람 우선,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와 함께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 출구 열쇠로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차피 이제 지금 앞으로는 이러한 그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것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이 동물 간의 접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인데요. 이것이 단기간에 지금
물론 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아직 개발 안 된 것도 있지만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또 더 고약한 이 바이러스가 또 이 변형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장기간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기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데믹이 조기 종식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역도 필요하고 의료체계도 필요하지만은 또 새로운 삶에 대한 뉴노멀을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도 나이키형처럼 V자형이 아니고 나이키형으로서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서서히 또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많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코로나19 출구 전략의 저로서는 한 3대 원칙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튼튼한 방역과 일자리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이 우선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우선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공공과 민간 간의 가버넌스의 중요성에 협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풀뿌리 지역사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해야만이 협력과 연대의 그런 어떤 힘을 우리가 같이 발휘해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회복, 탄력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과거를 단순히 복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주는 것은 아주 새로운 대전환의 그 시기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우선의 정책, 사람 우선의 어떤 그 집행, 사람 우선에 대한 사고를, 철학을 우리가 깊이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출구 열쇠를 찾아보자 하는 것이 좀 더 디지털 시대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AI, 인공지능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이 정강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정강인간은 흔히들 호모 디지쿠스 혹은 디지털 휴먼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정강인간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선 첫 번째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삶의 기본권을 1단계로 보장이 돼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그 혁신 체질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행복하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질을 좀 더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이 정강 인간을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제3단계 바로 이러한 그 정강 인간이 이제 형성이 될 텐데요. 이 정강 인간의 것은 이 디지털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개발시켜주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역량을 개발시키는 이런 정강 인간으로서 될 수가 있는 그 조건들이 뭐냐 할 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의 대응 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담겨진 어떤 철학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사람 우선의 혁신적인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역량과 삶의 질의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정과 혁신과 그 다음에 이 포용이라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공정은 가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의 경제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포용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의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제일 대응 정책 방향은 저는 한 네 가지가 옛날부터 복지국가가 이루고 있는 세 가지의 삼각형이 황금 삼각형 구도가 있죠. 그것은 하나의 교육과 여기 나오는 역량이라는 교육이죠. 역량을 바탕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량과 고용과
이 복지라는 3대의 축을 바탕으로 했는데 코로나19가 준 것은 역시 이 생명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이 시큐리티, 이 안전한 것을 바탕으로 한 이 네 가지의 이 4대 구조가 사실은 그 바탕에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휴먼 뉴딜적인 그 성격을 이 국가와 그 다음에는 이 지방 정부와 그 다음에 이 민간과 기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NGO 등이 합심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5가지 기본 과제를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가 5대가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코로나19가 됨으로 인해서 이 빈곤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는 실질적인 경제 생활을 우리가 활기 있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많이 막힌 것이죠. 국가 간의 그것도 지금 현재 방역 체계에 의해서 막혀져 있고 이름으로써 특히 우리 이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수출 위주로 지금 돼 있는 것이 수출을 물론 일부는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이 고용 안전망이 여러 가지로 사각지대가 생기고 고용 안전망의 일부는 해체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전 국민 대상의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 그 역량을 아까 강화할 그 교육이 이제 이 교육의 어떤 수단이라든가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나오겠지만은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6년, 3년, 4년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한번 전향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 그 교육 시기 체계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여하튼 국민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 교육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의 그 평생 교육, 평생 학습, 평생 배움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세 번째 또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웰빙 중심의 복지 정진인데요. 이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복지와 관련 복지 국가들의 그 이 정책이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소득 보장이고 하나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이 소득 보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먹을 수가 있는 우리가 생활해낼 수가 있는 기본적인 수단을 이 소득이라는 그 보장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돈 이러한 그 물질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대인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은 행복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인간을 키우고 또 교육해내고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서비스입니다. 이 사회 서비스에서 필요한 것이 저는 그 하나의 그 6대 사회 서비스 어떤 보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요즘 이 코로나와 19와 관련해 가지고 이 건강 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교육 보장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요즘 한참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주택 문제, 주거 문제, 주거 보장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곳이든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죠. 개인이 하든 혹은 프리랜서로 하든 혹은 정규직으로 하든 간에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일자리 보장이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문화와 여가를 하는 문화여가 보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또 중요한 것은 이 돌봄이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이러한 그 6대 영역에 대한 이 서비스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이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함께 이 두 가지가 가야만이 우리가 웰빙 중심의 복지를 정립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점에서 지금 이번에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이 선진국으로서의 그 어떤 이름을 갖게 되는 K-방역이라는 이 하나의 우리의 이 경험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K-방역은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K-방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3T죠. 세 가지 T.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테스트를 잘하는 검진, 키트, 진단을 잘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추적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싱, 추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가지고 추적을 잘 하고 나중에는 찾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뭡니까? 적절한 그 치료, 트리트먼트를 잘하게 되는 이 3T의 이 방식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이 방역의 어떤 표준화 지침으로서 지금 세계에 지금 저희들이 확산시키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뒷받침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원칙이라고 봐요. 이런 이 원칙이 바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제일 중요한 개방화의 원칙, 그 다음에는 투명성의 원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민주성의 원칙이죠. 정말로 앞으로 그 사회는 이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과 투명과 그 다음에는 이 민주적인 방식으로서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 전체가 우리가 다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걸로서 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제 바로 당 전략에 나왔던 것이 이제 국민 안전 정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K 방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 K 방역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특히 지금은 현재 방역하니까는 이 질병, 육체적인 것만 하는데 지금 계속 이 오랫동안 이게 되니까 오는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하는 이 여러 가지 어떤 이 심지어는 우울에 의한 그 자살률도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그리고 또 산재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 안전 사회를 구축하는 그런 것이 네 번째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조금은 이건 앞에 네 가지에서 다 이야기될 수 있지만은 좀 해낼 수 있는 게 일터 혁신과 그 다음에는 청년 복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2차 지금 베이비 부머 이런 그 시대에서 오면서 쭉 녹아 있는 것이 이 청년이 그리고 또 이 고령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긴 인간의 그 인생의 길이가 길어지는 이 속에서 이 청년 또 시기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대한 이 청년의 특별한 대책이 전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대응 전략으로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 청년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 쭉 있지만은요. 저는 또 일터 혁신도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일종의 일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어떤 이 관계를 더더욱 이 정립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대응 전략을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투입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한 이 선도적인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코로나19를 인해서 국가의 기환이라는 말들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국가가 그만큼 권한도 강화되는 동시에 책임도 무거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먼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두 번째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이 지방정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민간들, 기업들, NGO 모든 데 있어서 나름대로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뉴노멀 이 시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K방역과 같은 여러 가지 성공적인 지역별로 꽤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의 업종 등에 있어서의 모범적인 어떤 선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런 그 선례들을 잘 보급시키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끝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관계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같이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장님 발표를 보고 있던 시청자께서 질문을 하나를 주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원장님께서 이미 역량, 고용, 복지, 안전 이 네 가지 선순환 구조를 설명하시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그 말씀하셨듯이 K방역을 대전환의 아이디어로 삼고 정부가 뉴딜을 발표했다라고 판단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교육적 관점에서 뉴딜과 사실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가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네네.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사실은 그 휴먼 뉴딜의 제 생각 속에서는 아까 네 가지 그 있지 않습니까? 연결고리, 안전이라는 것이 이번에 한 번 더 들어간 것이죠. 그 네 가지의 어떤 연결고리를 생각하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역량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물론 교육은 이제 학교 안에서의 교육, 어떤 이런 공적인 교육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 우리의 경험에서 사회에서 우러나고 있는 그런 그 교육들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 가르치는 방식, 아까 제가 맨 끝에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전략 중에서 하나의 우리들은 아이들의 키우는 방식들 같은 것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은 꼭 만들어진 이론과 그 체계 속에만 이루어진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공교육적인 그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사교육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이윤적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의 많은 어르신들의 그 경험을 통한 교육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억지로 한 그 공격적인 너무 그런 어떤 교육보다는 삶의 지혜, 삶의 어떤 지식 뭐 이런 것을 터득할 수가 있는 그런 교육은 이런 평생 교육 속에서 더 우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평생 교육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출구 전략 3대 원칙, 그다음에 5대 대응 정책 과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